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랑 만나가지고 수업을 하면 좋은데, 또 오미크론 때문에,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교재는 선생님이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 기간 동안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복사해서 인쇄해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제본할 수 있는 그 틀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원격 수업하기 위해서 그냥 앞에 몇 장만 복사하시고요. 선생님 나중에 어, 오프라인 들어갔을 때 그 선생님이 다 나눠줄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교재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원래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은 원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조금 쉬엄쉬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수업을 먼저 할게요. 수업을 하고, 오프라인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주겠습니다. 지구과학이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입시에, 비춰봤을 때, 물, 화, 생, 지 중에서 지구과학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테니까 오늘은 선생님이랑 수업을 같이 한번 해보죠. 선생님이 올려준 교재를 보면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 챕터 1 직권의 변동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선생님이 비워둔 이유는 이거는 목차를 적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보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한 목차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적는 건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적어주긴 할 거예요. 근데 이대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아 이런 목차가 필요하구나. 이 목차를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배우고 난 뒤에 목차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니까 목차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차라는 거는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차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목차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 따로 해도 됩니다. 직권의 변동에서 우리가 배울 건 크게 파트가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1-1, 1-2, 1-3, 1-4. 첫 번째는 이제 대륙 이동설, 설부터 해가지고 판 구조론까지 이렇게 나오는 파트. 첫 번째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대륙 분포의 변화. 이게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세 번째는 상부 멘틀. 그리고 플룸 구조론이라고 해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마그마. 그리고 뭐 화성암 이런 개념이 나와요. 1-1 첫 번째에서 우리가 볼 거는 저 대륙 이동설과 판구조론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었죠. 이건 사실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또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긴 하는데 그래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대륙 이동설 그리고 이제 같이 나오는 것들이 뭐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양저 확장설 이제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해저 확장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우리는 음향 측심법이라고 하나 더 배워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판구조론이 나온다. 판구조론 아이고 판구조론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랑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긴 해요. 근데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내용이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부담 느낄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대륙 분포의 변화. 여기부터 이제 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 지구 자기장 그리고 뭐 복각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이제 새로 보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사실 첫 번째 파트보다는 쉽진 않아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서 단어들도 좀 어렵고 같이 한번 그래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륙이 이동했다. 했다는 거를 이제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옛날에 저기 대륙 이동설 얘기한 과학자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긴 했지만 이게 뭐랄까요? 현대적인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나름의 이제 추리를 통해서 증거를 제시한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이거는 현대적인 방법으로 대륙이 이동했음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상부 멘틀과 풀룸 구조론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제 판 구조론 뒷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판 구조론을 딱 배우고 난 뒤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판 구조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이걸 이제 보완하는 거죠, 보완. 자, 판 구조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풀룸 구조론이 나왔다. 자, 뒤에서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판 구조론은 틀린 거고 풀룸 구조론이 맞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두 개는 이제 서로 같이 공존한다고 봐야 돼, 공존. 이거는 공존한다고 봐야 돼. 서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존한다고 봐줘야 돼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마그마, 화성암, 뭐 화산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이건 느닷없이 왜 나왔느냐? 이거는 이제 챕터 1이랑 관련이 있어요. 챕터 1은 이제 직권의 변동이죠. 직권의 변동이라고 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이 현상들이 뭐냐면 지진과 화산활동이거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야, 지진은 왜 일어나? 화산활동은 왜 일어나?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 2, 3을 통해서 지진이랑 화산활동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해석을 했고 그럼 결과적으로 화산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하는 파트가 1-4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전체적인 목차고요. 꼭 이렇게 정리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 다 하고 난 뒤에 또 정리해도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해볼게요. 첫 번째죠, 이제 대륙이동설과 판구조론. 첫 번째 이제 대륙이동설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첫 번째, 대륙이동설하면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나와요. 이 베게너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륙이동설, 베게너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륙이동설 같은 경우는 여기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고생대 말, 중생대 초기에는 모든 대륙이 모여있는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가 존재했으며 약 2억 년 전, 중생대 초기죠. 초기에 분리되어 현재의 수륙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가설. 이거를 우리는 대륙 이동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엄청 획기적인 가설이었거든. 왜냐면 그 대륙이 움직인다는 거를 과학자들이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넓은 이 땅덩어리가 움직인다? 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당시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지만 당시 과학자들은 잘 믿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자, 여기 고생대 말기, 아이고. 자, 여기 고생대 말기부터 중생대 초기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이에요. 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구가 46억 살이거든. 잠시만. 지구가 46억 살.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 46억 살이. 우리도 100살까지 살면 유아기, 뭐 아동기, 청소년기, 뭐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구도 몇 개로 나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거를 선 캄브리아대라고 불러요. 캄브리아대.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거거든.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 두 번째는 고생대. 세 번째는 중생대. 그리고 네 번째는 신생대. 현재는 신생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크게 4개로 나누거든요. 근데 베게너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고생대 말기, 중생대 초기에는 모든 대륙이 모여있는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가 존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른 거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간단하게 해볼게. 지금은 우리나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잘 못 그리겠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아시아, 뭐 북미, 남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호주, 뭐 유럽 여기 유럽 아프리카 있겠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애들이 땅덩어리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다 이제 이 사이가 다 바다거든. 이게 태평양, 이게 대서양의 바다거든요. 근데 백에너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거는 고생대 말, 중생대 초 이쯤에는 이 모든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을 것이다. 그 뭉쳐져 있는 거대한 대륙을 판게아라고 불렀어요. 판게아. 야, 대륙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어. 그런데 약 2억 년 전, 그러니까 중생대 초부터죠. 초부터 분리돼가지고 현재의 수륙 분포를 이루고 있다. 수륙 분포는 대륙과 바다의 분포를 말해. 현재의 5대양 6대주를 현재의 수륙 분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때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딱 뭉쳐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오면서 어떻게 이게 분리됐다 이렇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분리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대륙 이동설이에요.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가 분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륙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대륙 이동설이라고 불러요. 네, 이 대륙 이동설이죠. 그러면 백에너가 대륙 이동설을 제시했을 때 과학자들이 안 먹어들었어. 그러니까 야, 대륙이 이동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에너가 어떻게 하느냐? 야, 그럼 내가 증거를 네 가지나 댈게.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여기 해양선 일치, 두 번째는 고생물 화석의 분포, 세 번째는 빙하의 흔적, 네 번째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해안선 일치입니다. 자, 여기 이거 미안. 여기 보면 남아메리카 오른쪽 부분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왼쪽 부분이 이게 마치 붙어 있다가 떨어진 것처럼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거지. 선생님 그림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다 그렸다가 지울게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못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돼 있거든. 알아볼 수 있겠지? 이거 아프리카고 이게 남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백에너가 주목한 데는 어디냐면 여기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딱 붙이면 붙을 것 같은 거야. 마치 이 비스켓 하나를 이렇게 쪼개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한쪽이 아프리카고 한쪽이 남미라는 거지. 야, 이거 붙었다가 떨어진 흔적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해안선 일체예요. 여기 풀어서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그리고 아프리카 서해안의 해안선이 일치한다. 자, 이거 붙었다 떨어진 흔적. 대륙이 이동했다는 흔적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생물 화석의 분포인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메소사우루스 화석과 그리고 식물인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나와요. 이게 아주 멀리 떨어진 대륙에 산출이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한번 볼게. 이거는 선생님 지울게. 밑에 이런 거. 그냥 여러분들 필기할 때 다른 데 쓰시고 선생님 지울게요. 대륙이 이렇게 있고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근데 이 메소사우루스는 파란색, 여기 메소사우루스, 여기 메소. 그리고 식물은 여기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거죠. 야, 이거 말이 되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산이 다 바다예요, 바다. 이건 다 바다야, 바다. 처음에는 이제 베게더가 메소사우루스 화석을 보면서 야, 대륙이 다 떨어져 있는데 똑같은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뭐라 했게? 야, 걔는 동물이잖아. 걔들은 헤엄쳐가지고 갈 수 있었을 거야.
헤엄쳐서 이렇게 여행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그래서 베게너가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식물 화석을 가져와요. 글로소프테리스 화석. 야, 글로소프테리스 화석도 대륙이 떨어져 있는데 다 똑같이 발견돼.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식물이 헤엄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게너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야, 옛날에 이 땅 4개 이렇게 붙어 있었어. 붙어 있었거든? 그리고 여기 메소사우루스 이 애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은 이제 붙어 있으면 뭐 포자나 뭐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이게 옮겨가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 다녔을 거야. 근데 얘들이 결과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가운데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화석이 발견될 수 있어. 이거는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안 먹혀드는 거지. 자, 세 번째 볼게. 빙하의 흔적.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여기 나오죠. 적도에서 발견되는 빙하의 흔적. 야,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지. 왜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쌤 세계 지도를 한번 더 그려볼게. 대충 이해해줘. 선생님 원래 지도 잘 그리는데 이거 너무 오랜만에 그렸어. 자, 이렇게 돼 있고 적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적도가 있어요. 자, 근데 빙하라는 건 어디 있어야 돼, 여러분? 빙하는 북극 아니면 남극이야. 왜냐면 빙하는 얼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 연구를 해보니까 야, 여기 적도 근처 이런데 옛날에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베게너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야, 옛날에 지금 이 빙하들이 발견되는 이 땅들 있지. 이거 옛날에 남극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적도를 이동했어. 그래서 빙하는 다 녹고 그 흔적들만 남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륙은 이동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지질 구조의 연속성. 이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멀리 떨어진 아이고, 아니. 멀리 떨어진 북아메리카와 영국,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만도의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디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쏘리.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북미, 남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산맥이 있어요, 산맥. 큰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산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산맥이랑, 이 산맥이랑 둘이 성질이 거의 똑같다고 보는 거지. 연구를 해보니까, 야, 북미에 있는 이 산맥이랑, 유럽에 있는 이 산맥이랑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야, 성질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 이거는 옛날에 이 땅들이 두 개 붙어 있었는데 지금 떨어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어떤 느낌? 마치 비스켓이 이렇게 있고 선생님 여기다가 이 보라 색깔 선을 그었는데 지금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네 번째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안 받아들여. 왜? 가장 중요한 걸 설명을 못해요. 거기 밑에 나와 있죠. 대륙 이동의 한계.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베게너가 이 네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야, 대륙은 이동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해? 야, 그럼 대륙 어떤 힘으로 이동해? 그 큰 땅 덩어리 누가 이동시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원동력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게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의 한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설이 한동안 묻혀요. 과학계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해. 그러다가 과학자 홈즈가 딱 나옵니다. 밑에 거 좀 지울게요.
선생님 수업 한 25분? 지금 딱 20분 지났거든? 25분이나 30분 사이 안에 끝내줄 테니까 좀만 더 들어봐. 이건 여러분 나중에 또 필기하시고 보고. 자, 멘틀 대류설, 이제 홈즈가 멘틀 대류설을 딱 꺼내요. 그러니까 대륙은 멘틀이 대류함으로 인해서 대륙이 이동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웠는데, 자, 여기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 자, 지구의 내부는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얇은 이거를 우리는 지각이라고 불러요. 지각.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멘틀이 있고 여기 안에 핵이 있죠. 이거 여러분 배웠죠. 자, 홈스가 말하는 상관없어. 홈즈가 말하는 멘틀 대류설은 뭐냐? 자, 여기는 땅 있죠. 이거 누가 움직이냐면 이 멘틀이 움직여.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떠 있는 땅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멘틀 대류설입니다. 그리고 멘틀은 이제 유동성 있는 고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유동성 있는 고체, 푸딩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걔들이 움직이니까 거기 위에 떠 있는 지각이 움직일 수 있다. 대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조금 과학적으로 배워볼게. 자, 여기 보면 여기 한번 일단은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멘틀 대류설. 방사성 원소 붕괴열과 고온의 지구 중심으로부터 공급되는 열로 인해서 멘틀 상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기고 멘틀 내부에서 열 대류가 발생해서 대륙이 이동한다는 가설. 이거는 멘틀 대류설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선생님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지구 이렇게 있고 지구 있고 여기 이게 지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멘틀이 있다고 봅시다. 자, 멘틀은 여러분들 유동성 있는 고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체도 아니고 고체죠. 액체는 아니야. 근데 딱딱한 고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움직일 수 있어.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옆으로 쭉 퍼졌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사이클 뺑뺑뺑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뭐 여기는 또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대류한다고 말을 해요. 대류. 제가 뺑뺑뺑 대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대표적으로 대류 현상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라면 물 끓일 때 어떻게 밑에 불이 라면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있죠. 밑에 불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에 있는 물들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요. 이걸 우리는 대류라고 말을 해. 자, 대류의 핵심은 뭐예요? 대류의 핵심은 밑에 열이 가해져야 돼. 열이 있어야 움직여요. 물이 여기 열이 없으면 물이 가만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열을 가해주니까 얘가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멘틀이 대류하려면 열이 가해져야 돼. 대류설까지 맞게 오늘 시간이 안 되겠네. 자, 여기 상하부의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열 대류가 발생해서 대륙이 이동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불을 지펴주면 자, 여기는 따뜻해져요. 자, 따뜻해진 물은 위로 올라가려 하고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다시 차가워지거든요. 차가워진 물은 다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거는 위로 올라가려 하고 차가운 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서 섞이는 이 현상을 우리는 대류라고 말해. 그래서 이 대류가 발생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열이 공급돼야 돼요. 열. 자, 여기 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라는 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고온의 지구 중심으로부터 공급되는 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방사성 원소 붕괴열은 그냥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면 좀 어렵고요. 어떻게 할까? 자, 일단 이건 패스하죠, 패스. 선생님 오프라인 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이거는 여기서 설명하면 머리 아플 것 같아. 자, 그럼 이거부터 해볼게. 자, 고온의 지구 중심으로부터 공급되는 열. 자, 이건 누구? 핵으로부터 공급되죠.
자, 지각 밑에 멘틀 있고 멘틀 밑에 이렇게 핵이 있거든. 근데 핵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열을 받아가지고 멘틀이 올라가고 다시 차가워진 멘틀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열 대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방사성 원소 붕괴열과 지구 중심으로부터 공급되는 열 때문에 멘틀 상하부의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자, 멘틀 내부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열 대류 때문에 대륙이 이동한다는 가설. 이거는 멘틀 대류설이라 불러요. 자, 여기 선생님 하나만 더 겹쳐서 그릴게요. 이걸로 할까?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자, 그러면 이렇게 멘틀이 움직이니까 여기 위에 떠 있는 이 땅덩어리는 어떻게 해? 얘가 일로 움직이면 나도 일로, 얘가 일로 움직이면 나도 일로 간다는 거지. 이러면서 대륙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자, 여기 밑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있는 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멘틀의 상승부에는 대륙지각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해양이 만들어질 수 있고, 하강부에는 산맥과 해구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볼게요. 자, 멘틀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대륙이 하나 있었는데 막 쪼개져서 양쪽으로 흩어지겠죠. 자, 그때 이 쪼개진 이 면을 사이로 새로운 섬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마그마가 이 사이로 지금 이 쪼개진 사이로 마그마가 이렇게 좀 올라오거든요. 이 마그마가 굳어가지고 새로운 섬을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밀려난 이 대륙은 어디선가 다시 소멸될 거다. 어디선가 또 소멸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멸되는 부분에 산맥과 해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한 번 더 집어주고 끝낼게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멘틀 대류선은 대륙이 이동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자, 멘틀이 대류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원소 붕괴열과 고온의 지구 중심으로부터 공급되는 열, 이 두 가지 열 때문에 열 대류가 발생을 해서 멘틀이 대류한다. 그래서 대륙이 이동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필기가 좀 복잡했는데 여러분 보고 공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